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디지털 트윈 관련주인 E8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종목 분석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저번에 제가 재무제표 강의 6강에서 어떤 구독자님께서 좀 질문을 해주신 내용에 답변을 좀 드리긴 했는데, 그것 관련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겸사겸사 종목 분석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제가 차트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자, 어떤 투자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한번 코멘트를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저와 같이 공부하시면서 영상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영상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E8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14,160원에 지금 머물러 있고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 디지털 트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그리고 디지털 트윈 플랫폼 개발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여기 뭐 좀 알아듣기 힘든 용어, 엔플로우 SPH, 엔플로우 LBM, 그리고 NDX 프로를 개발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건지 한번 이따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1366억 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네요. 발행된 주식 수는 965만 주 정도 되는 주식입니다. 자, 지분 구조를 보면 김진현 외 7인이 29.76%, 김진현 요 분이 대표이사 분이시고요.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좀 미스테리한 게 이 박진열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제 서칭으로는 어떤 분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전자공시 내용에서도 이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데 지분이 상당히 많아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좀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기회가 되면 나중에 제가 뭐 주담 통화도 해서 한번 이거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E8가 어떤 종목인지 전자공시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표이사 등 확인. 자, 여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여기를 누르시면 여기에 대표이사 김진현이라고 나오죠. 박진열 부부는 대표이사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대표이사는 김진현 이분이시고, 사업의 내용을 간단히 보면 여기에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데, 시뮬레이션이 나오고요. 디지털 트윈이 나옵니다. 이게 다 뭐 비스무리한 것 같고 알듯하면서도 우리가 모르는 애매한 용어인데, 시뮬레이션과 디지털 트윈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알 수 있고요. 쭉 한번 내려가 보면 여기에 레벨 3라고 나오죠.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 레벨 1부터 레벨 3까지 있는데요. 레벨 3의 기술을 구현하는 게 좀 진입장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레벨 3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게 좀 경쟁력으로 좀 보이고요.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규모인지까지는 사실 제가 조사를 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E8가 여러 뉴스를 이따가 보겠지만 그래도 좀 기술력을 입증받고 있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확실히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의 통계에 의하면 앞으로 연평균 13.1%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좀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자, 요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매출 지금 추이를 보면요, 대부분의 93.7% 매출이 플랫폼 개발, 구축, 용역 매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원하는 고객사들에게 이런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주고 이 플랫폼을 구축해주는 용역 사업으로 지금은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레퍼런스가 계속 구축이 된다라고 하면 향후에는 뭐 유지 보수라든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판매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좀 질적인 성장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매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신생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간단히 보자면요, 재무제표 할 때도 우리가 봤지만 질문 주신 분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이 회사 재무가 이제 좀 건강한지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셨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지금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가이던스죠. 2024년 12월. 자, 요거 이제 올해 매출이 160억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흑자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이 매출은, 자, 이 실적은 지금 가이던스 추정치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적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기업인데, 좀 심각해 보이는 게 부채 비율이 심지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채 비율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자본 잠식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재무제표 6강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게 재무 상태가 안전한 건지를 지금 문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보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분기로 넘어왔을 때 보면요. 부채 비율이 플러스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보율도 이 당좌 비율은 현금이 얼마나 있느냐인데 5.53%면 현금이 거의 없었던 시점이 작년 말이었는데 올해 1분기, 2분기 넘어오면서 현금 비율도 199, 162%로 늘어났고요. 유보율도 크진 않지만 이제 잉여금으로 갖고 있는 비중이 플러스로 전환되었다라는 걸 봤을 때 현금 확보가 됐다. 그래서 어떤 걸로 현금 확보가 되느냐를 좀 보면 자, 이걸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분증권의 발행 및 감소 현황. 자, 여기 사업보고서의 내용을 보시면요. 유상증자, 무상증자, 그리고 스톡옵션 행사했던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나오죠. 2024년 2월 23일.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요. 유상증자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코스닥 상장일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에 상장해서 이 공모자금을 통해서 자금을 수여를 받았다. 116만 3,900주. 자, 이거를 통해서 자금 수여를 받았는데요. 요 500원은 액면가고요. 공모가가 2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곱하면 계산을 해볼까요? 자, 계산을 해보면 116만 3,900주를 공모가 2만 원에 상장을 해서 232억 원 정도, 자, 232억 원 정도가 현금 확보가 된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런 당좌 비율이 올라갔던 거는 이 공모자금이 이때 들어왔던 거죠. 왜냐하면 이게 24년 3월이니까 자, 2월 23일에 상장한 그 금액이 여기에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앞으로도 적자를 유지하더라도 사업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에 대한 부분은 부채도 어느 정도 이렇게 상환했던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치명적으로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은 재무 건전성만 봤을 때는 아니다. 다행인 건 매출이 예정치가 지금 160억 원과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시점임은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추정치가 과연 근거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해 보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업 보고서 쪽을 한번 다시 와보면요. 그러니까 사업 내용을 보다 말았잖아요. 자, 매출이 이제 이렇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지금 뭐 제품이 엠플로우 SPH 그리고 엠플로우 LBM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 보면 뭐 우리가 알겠습니까? 일단 플로우가 들어가니까 뭔가 뭐 흐름, 뭐 유체 관련된 거인 것 같기는 한데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디지털 트윈 사업이 있고 시뮬레이션 사업이 있잖아요. 이 디지털 트윈을 먼저 들어가 보면요. 산업 분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적용 사례. 자, 보시면 이게 그림이잖아요. 이게 디지털 트윈이 적용이 되면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능형 교통체계 솔루션 이거 한번 들어가서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런 화면들이 나옵니다. 이게 실제 어떤 실제 화면이 아니죠. 이 그래픽상으로 구현해 놓은 건데, 디지털 트윈으로 실제 이런 교통 상황들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솔루션으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산업 적용이 가능하고 재난재해 솔루션.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설업에도 이렇게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디지털 트윈이다라는 거고요. 시뮬레이션은 어떤 걸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지금 보시다시피 자,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바람이 유체가 지금 흘러가는 모습들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이게 시뮬레이션입니다. 말 그대로 실제로 구현할 수 없는 것들을 이 유체 흐름이 어떻게 예상이 된다라는 것들을 건설업에도 적용할 수 있고 다양하게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적용하는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요. 건축 토목 쪽에도 이렇게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조선 해양 쪽에도 이런 LNG선의 평형수 시뮬레이션을 구현을 해볼 수 있고 에너지 쪽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공조시설, 열 교환기 시뮬레이션도 가능하고요. 재난재해 쪽에서도 해일 재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구축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E8의 장점이요. 이 회사의 장점으로 꼽는 게 이제 넷 구조로 그러니까 그물망 형태로 구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자 형태로 이제 구현을 한다라고 그 설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자, 격자 프리라고 나오면서 별도의 격자 메쉬 생성이 필요 없는 쉬운 사용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통합형 입자 방식이죠. 파티클 방식이라는 것을 자신의 경쟁력으로 많이 어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E8를 보실 때 요 파티클 방식이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레벨 3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메쉬 방식이 아닌 입자 방식으로 보다 직관적이고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전문 영역으로 가면 제가 설명이 어렵지만 이 정도 여러분들이 특징을 좀 체크하시고 이 관련 디지털 트윈 관련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차별점을 좀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응용 기술을 활용해서 엔플로우 SPAC 그리고 엔플로우 LBM 자 이런 솔루션들을 제공해 준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뉴스를 보면 왜 이 회사가 경쟁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저는 영상을 준비할 때 일단 투자 관점에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분석을 하겠죠.
어떤 메리트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자, 뉴스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제목만 볼까요? 2차 전지 시뮬레이션 본격 진출이라는 뉴스가 올해 7월 9일에 나왔습니다. 다른 뉴스 한번 볼까요? 일기예보 활용성 높인다. 스마트 날씨. 자, 지금 2차 전지 스마트 날씨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삼성전자 디지털 트윈 파트너로 낙점. 실제로 삼성전자의 수주를 받았어요. 그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수율 증가를 위해서 디지털 트윈을 활용을 하겠다라고 뉴스에 나왔죠. 거기에 이에이트가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 산업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 삼성전자가 입증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라는 내용의 부가적인 설명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수주 내용들이 여기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뉴스가 흑자 전환에 대한 긍정적인 키워드도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뉴스에 보시면 어떤 키워드가 나옵니까? 메디컬 트윈 서비스 계약. 심지어 이건 20억 원 규모의 수주가 나온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여기 기업명이 나오죠. 뉴나케어와 디지털 트윈 기반 시니어 헬스케어 서비스를 공급을 한다. 자, 여기에도 디지털 트윈 기술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헬스케어에 대한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뉴스 볼게요. 휴레이 포지티브 이에이트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여기 현수막에 나오죠. 헬스케어입니다. 마찬가지로 헬스케어 쪽으로 디지털 트윈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자, 이번엔 어딜까요? 한윤 C&M과 엔플로우 솔루션 판매 계약. 한윤 C&M이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내용을 보면 여기에 나오죠. 토목 건설 분야 판로 확장. 토목 건설 분야에 자, 이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을 공급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또 다른 뉴스 한번 볼까요? 이건 뭐죠? 반도체 성능 저하를 막는 열 변형 예방 기술. 자, 여기에도 이에이트가 손을 잡았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뉴스가 나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스마트 시티 구축하는데 이에이트가 참여했다. 또 어떤 게 나옵니까?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에 진출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 뉴스의 세부 내용에 보시면요. 여기에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을 위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 사업에 나선다. 이게 우리나라 정부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 사업에 여기에 참여를 했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 수주를 거의 확정적으로 가져가면서 SMR에 대한 글로벌 시장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나라 기업도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곳에 이 이에이트가 참여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종합적으로 정리가 좀 되시나요? 자, 한번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에이트는 어떤 회사인가 라고 우리가 알아봤을 때 두 가지 테마가 나왔죠. 첫 번째는 디지털 트윈 회사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시뮬레이션 사업을 하는 회사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관련주를 꼽는다라고 하면 뭐 여러 회사가 있겠죠. 뭐 이삭 엔지니어링도 있을 거고, 웨이버스도 있고요. 또 어디가 있습니까? 뭐 바이브 컴퍼니, 그리고 뭐 라운피플 뭐 다양하게 있겠죠. 여러 가지 회사가 있고, 시뮬레이션은 뭐 이노 시뮬레이션도 있고, 시뮬레이션 사업하는 회사들이 떠오를 텐데, 이 회사들은 각각의 사업 영역들이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있죠. 지금 테마가 몇 개가 나왔습니까? 반도체 삼성에서 나왔죠. 그리고 2차 전지 나왔죠. 그리고 헬스케어. 지금 헬스케어 상당히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나왔죠? 스마트 시티 나왔습니다. 스마트 시티, 병원, 그리고 SMR, 원전까지 들어갑니다. 뭐 등등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까지도 아마 적용이 될 겁니다. 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자, 테마의 수급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곳에 이 디지털 트윈은 여러 산업에 이제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산업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렇다는 건 2차 전지가 되냐, 신재생 에너지가 되냐, 원전이 되냐. 자, 이 수급이 쏠리는 리스크를 갖고 투자하는 종목이 아니라, 이 종목은 어떤 테마로 흘러가더라도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상당히 매력 있는 종목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메타버스나 AI나 디지털 트윈 쪽에 수급이 몰릴 만큼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라, 지금 주가가 상장 이후 39,000원을 찍은 뒤로 지금 바닥권에 위치한 모습인데, 최근에 좀 유의미한 주가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치도 상당히 좀 바닥권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모가가 2만 원이었잖아요. 지금 여기까지는 최소한 올라와 줘야 되는 상황인데, 자, 그런 관점에서 아직까지도 상당 부분 바닥에 지금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웨이버스라고 하는 대표적인 디지털 트윈 관련주가 지금 수급을 받고 있긴 하지만 디지털 트윈으로 받습니까? 아니죠. 생뚱맞게 있는 대왕고래로 받고 있어요. 디지털 트윈 관련주로 엮이는 종목들이 디지털 트윈으로 올라간 종목이 없습니다. 이삭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 한번 볼까요? 만약에 디지털 트윈이 수급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삭 엔지니어링이 올라가줘야 됩니다. 라운피플 한번 볼까요? 수급 받았나요? 못 받았죠. 바이브 컴퍼니 한번 보겠습니다. 못 받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은 디지털 트윈이 수급을 받고 있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에이트가 그나마 오른 건 뭔가 개별적인 이슈 수주 내용으로 올라온 거고, 워낙 바닥에 있다 보니
좀 작은 수급 주체가 좀 끌어올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주거래 관련해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금 떠 있기는 해요. E8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다만 수급이 언제 들어올지는 미지수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멀리 있는 시점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 메타버스 AI 시장이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E8 쪽, 디지털 트윈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이 들어올 수 있고, 얘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 트윈에서 인싸잖아요. 여기저기서 지금 다 다리를 걸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가이던스에서도 봤다시피 지금 매출이 160억을 찍을 거다라고 예상하는데, 이게 근거 없는 매출이다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20억 원 정도 수주가 나왔고, 업계에서 얘기하기로 이 회사에서도 4분기에 실적이 몰리는 계절성이 있다라는 걸 고려해 봤을 때 앞으로 3, 4분기에 매출이 16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근사한 수치까지 올라와줘도 저는 충분히 주가적인 메리트가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그때 이제 질문을 주셨던 가드너님께 말씀을 드리기로는 재무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점인데, 다만 우리가 원하는 속도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크지 않은 범위에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좀 이렇게 조정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좀 모아가시는 전략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섹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를 찾아보니까 끝도 없더라고요. 지금 벌써 뉴스 몇 개입니까? 다양한 섹터에서 다 수급을 받고, 그 수급을 받는 섹터가 뭐 2차전지야 좀 모르겠지만 헬스케어도 그렇고요. SMR, 반도체 다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그 스마트시티도 관련돼 있었죠. 그리고 얘네가 병원 쪽으로도 디지털 트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산업의 흐름과 같이 그 접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얼마까지 올라갈 거다 이거는 제가 뭐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뭐 간단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지금 이평선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지지선 안에서는 충분히 저는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목표가 얘기하면 뭐합니까? 1차적으로는 여기겠죠. 단기 고점으로 윗꼬리 달고 내려왔었던 요 지점. 이 금액이 이제 17,000원 이하 금액대인데, 17,000원대까지는 충분히 한 20% 정도는 저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고, 단기간 하락이 나오더라도 요 21선을 무너뜨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악재란 악재는 다 두드려 맞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삼성전자가 친저점을 갱신했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E8가 지금 이런 차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급락은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비중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좀 매수하셔도 괜찮은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수익이 10배, 그리고 주식은 참 쉽게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